안녕하세요. 필송화장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적응기간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셔야 될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응기간은 전체 학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기간이죠.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학부모님들이 원내의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더 준비를 잘 돼야 되고 더 선생님들께는 힘든 기간이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 적응 기간 잘 이어가서 아이들이 안정감 있게 적응하고 즐겁게 원생활 하게 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선생님들의 마음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 적응하러 오는 친구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자는 거죠. 근데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면 좀 어렵고, 내 개인적 경험에서, 나 이럴 때 정말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아이들 적응하는 그 마음이랑 같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을 내 처음으로 놓고 가야 되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 뒤에 알밤 크기 뭐 한 요 정도 되는 크기의 혹이 있었어요. 그냥 지방 종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히 수술하고 제거하면 되는 것이었는데요. 처음에 병원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그날 바로 이제 마취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수술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술대가 이렇게 T자형으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T자에 막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매달리듯이 제가 누웠는데 그 수술대가 너무 찼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 저 이거 어릴 때 수술한 거 아니고 되게 성인 돼서, 그것도 나이 들어서 했을 텐데 막 그 순간 딱 그 찬데 누웠는데 나 오늘 이 의사 선생님도 처음 만나는 거고, 이 간호사 선생님도 처음 만나는 건데, 제가 좀 겁이 많기는 해서 그러기도 한데, 나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이 모르는 분들 손에 내가 맡겨졌구나. 이 수술대가 조금만 따뜻하다면, 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내 손 한 번만 따뜻하게 잡아준다면, 환자님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해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라도 해준다면 나 너무 도움될 것 같은데 막 그게 아니어가지고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수술을 받았었거든요. 저는 아이들 적응할 때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님들도 이런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음 준비하고 적응 시간들을 준비한답니다. 선생님들도 각자의 경험에서 어, 이 아이가 지금 이런 마음이겠구나. 내가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한 번이라도 더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로 해줘야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씩 기억해 보세요. 이것만 해도 거의 준비의 반은 끝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낯선 공간에 대한 적응인데요. 아이들에게 이 처음 오는 우리 원이 당연히 낯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낯선 공간을 좀 낯설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저희는 하고 있는 게 입소 상담이 끝나고 부모님들께서 입소를 원한다고 해서 확정이 되면 그 자리에서 저희는 입학 준비물을 다 보내드려요. 가방이며 뭐 시판이며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입소하기까지 기다리는 기간 동안 이 가방 매도 보고, 그다음에 이 시판에 밥도 먹어보면서 어린이집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땡땡이 적응이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진답니다 하고 말씀드리죠. 이게 바로 뭐 원격 적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리 물품들을 보내서 아이가 적응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가방하고 시판 같은 입학 준비물은 보내드리고, 저희는 또 부모님들한테서 받는 것은 톡으로 뭐 사진, 아이의 환하게 웃는 이름표 만들 수 있는 사진을 미리 받아요. 그래서 입소하는 첫날
다 미리 꾸며져 있는 거죠. 신발장 이름표도 꾸며져 있고 사물함 이름표도 꾸며져 있고 내 생일판에도 내 얼굴이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처음 이제 왔는데 신발을 인사를 나누고 신발을 벗어서 정리를 하는데 내 이름표가 없는 자리에 놓는 거하고 내 얼굴이 있는 이름표에 딱 놓으면서 들어서면은 벌써 아, 여기는 내가 환영받는 곳이구나. 나의 자리가 있는 곳이구나. 내 사물함이 있고 내 생일이 게시되어 있고 나를 환영하는 곳이구나 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 다 낯설죠. 엄마랑 아빠랑은 인사 나눠야 되고 이제 와서 처음 보는 선생님, 처음 보는 조리사님, 처음 보는 반 친구, 처음 보는 형님들 하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하여튼 최대한 따뜻하게 보일 수 있는 뭐든지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옷도 조금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입소 기간에는 뭐 선생님들 다 되게 막 재밌는 머리띠도 많으시잖아요. 동물 머리띠도 있고 막 옷도 캐릭터 옷도 있고 이렇게 조금은 환하고 아이들 관심 끌 수 있는 뭐지? 그러니까 하고 관심 끌고 더 우리가 평소에도 미스 코리아 미소 이렇게 장착하고 다니지만 적응 기간에는 더 환한 미소 보여주면서 아이를 맞아주세요. 그리고 적응은 담임 선생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들어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원 전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리사님도 아시고 다른 반 선생님도 아시고 그 다음에 다른 뭐 형님들도 알고 있어서 친구가 왔을 때 아이가 왔을 때 누구구나 땡땡이구나 만나서 반가워 우리 잘 지내자 하고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준다면 그리고 어른이 또 건네주는 인사 말고 또래들이 건네주는 너가 땡땡이구나 하고 건네주는 그 인사 한마디가 되게 아이한테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새로 오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셔서 모든 원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아이를 반갑게 맞아주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적응에 엄청난 도움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게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떤 거냐면 웬만한 아이들은 지금 선생님이 마음가짐 준비하고 낯선 공간을 덜 낯설게 준비해 주시고 낯선 사람도 좀 다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신다면 그냥 크게 어려움 없이 적응을 하는데 기질적으로나 아니면 생활 어떤 뭐 환경적인 이유, 그 다음에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문화센터를 가는 일도 없고 뭐 누구를 만나는 일도 이웃하고 교류하는 일도 없어지고 엄마나 아빠하고만 이렇게 딱 집에 있다 보니까 그 경향이 조금은 더 세지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분리불안을 겪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 분리불안 극복하기인데요. 마지막이 저희는 최근에 18개월 된 여자아이가 왔는데 분리불안 문제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떨어져서 아빠랑만 있기도 막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기 우리 땡땡이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있다가 보내시면 어떠세요? 이제 그랬더니 엄마가 하여튼 혼자 아이를 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막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면서 병원 치료도 받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땡땡이가 어떻게 자라왔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래서 이제 분리불안 문제가 더 심해졌구나 이런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원에 도움 받아서 이 분리불안 문제까지 극복하고 원에 다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랑 모여서 의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 분리불안을 문제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해보기로 했던 게 5분 10분만 적응하는 시간, 5분 10분만 적응하는 시간이라기보다도 마치 우리가 치료사가 되어서 이 분리불안 문제를 치료하는 과정을 통하기만 한다면 원에서 생활이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엄마가 계신 상황에서는 너무 잘 놀아요. 친구랑도 잘 놀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랑 헤어지는 거, 그 다음에 헤어진 다음에 엄마가 반드시 온다는 거, 그 믿음만 생기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한 게, 저희 그 아이의 반에서는
건너편에 그 조그만 길 건너편에 슈퍼가 있었거든요. 슈퍼가 딱 눈으로 보이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사탕 사가지고 올게 그렇게 하고는 5분만 엄마 없이 있는 거를 연습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창가에서 이제 그 슈퍼가 보이게 안아서 보여주면서 엄마 저기 갔다 올게 이제 그러면서 엄마가 눈앞에서 이제 슈퍼로 가신 거죠. 그리고 엄마가 슈퍼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때 엄마가 빨간 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그게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창문에서 보여주는데 엄마의 빨간 모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지 않고 5분간을 안겨서 그 슈퍼에서 엄마가 사탕 사서 나오는 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첫날 성공. 그래서 잘 됐다 이제 하고는 둘째 날은 또 다시 어머니 시간을 약간만 늘려볼게요. 그래서 7분으로 늘리고 10분으로 늘리고 이렇게 해서 창가에 엄마가 이제 슈퍼로 가는 모습 보고 그 안에서 빨간 모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모습 보면서 아이가 10분 정도를 기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저희가 도전했던 게 이렇게 안겨서 창문을 보지 않고 이제 창문 한번 봤으면 엄마가 그 슈퍼에 간 거 확인했으면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면서 엄마를 기다리는 걸 다음 목표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 들어간 거 보고는 빨간 모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고는 그 다음에는 이 아이가 블럭놀이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각 반에 있는 다른 반에 있는 블럭까지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뭐 스폰지 블럭, 레고 블럭, 벽돌 블럭, 자석 블럭 다 갖다가 이제 헝겊 블럭까지 다 갖다 놨으니까 이제 이 아이가 안겨서 엄마 슈퍼 간 거 들어간 거 보면서 또 앉아서 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며칠을 해보니까 엄마가 계속 5분, 10분 정도만 오던 걸 하고는 앉아서 블럭놀이까지 성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가 갔다가 약속을 하고 온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그동안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랑 놀고 있으면 된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분리불안 문제도 극복하고 너무 잘 적응된 케이스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실 거는 마음 준비, 그 다음에 낯선 공간을 낯설지 않게 꾸며주기, 그 다음에 낯선 사람들이 낯설지 않게 우리 담임 선생님만 적응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교직원이나 그 원에 다니는 원아들까지 적응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선생님들이 알리고 도움을 이끌어내는 것. 그 다음에는 특별히 진짜 분리불안이 너무 심한 친구는 부모님과 원장님과 심도 있게 상의하시고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입소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처럼 그러니까 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렇게 아이디어 내서 도움을 줌으로써 그걸 통해서 저희 교사들도 성장하고 원도 성장하고 부모님도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어린이집 적응 어떻게 하나, 선생님들 어떻게 준비해 주셔야 되나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